시작합시다. 자, 아이고 오랜만이네.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무슨 순열을 할 거라고? 원순열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게 뭐 한다고? 뭐 한다 했지? 중복순열. 얼마 전에 초복이었나? 그랬어요? 이제 곧 중복이 오겠네. 그래서 우리 무슨 순열을 해야 된다고? 중복순열. 세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은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순열을 지금부터 뭐라 볼 거라고? 원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 원순열이 뭐라고? 뭘 해서? 그렇죠. 회전할 때. 같은 것은 같은 것이다. 서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순열이라 할 것이다? 원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다. 뭐 원순열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원탁에 한번 앉혀보자. 그럼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는 거랑 두 번째 뭐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D 이래 앉는 것은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가 되겠다. 왜? 이 녀석을 옆으로 한 바퀴 돌려버리면 같은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보자. A 옆에 B, 그 옆에 C, 그 옆에 D. 이 녀석도 A 옆에 B, 그 옆에 C, 그 옆에 D.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결국 다 같은 상황이네. 그러면 우리가 나열한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 나열한 것은 그냥 A, B, C, D와 이렇게 나열한 것은 원래는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순열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런 원순열, 즉 어떤 원탁이 앉는다든지 이런 형태에서는 이 녀석을 회전했을 때는 같은 상황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순열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원순열이라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는 순열은 정확한 표현으로 전체 표현은 순열이라 하지만 정식 표현으로 가면 직순열이라 하면 되겠다. 말 그대로 이제 순서를 그대로 나열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직순열을 할 거고 하면 이런 순열을 우리 지금부터 무슨 순열을 하자? 원순열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원순열은요.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다라는 말이다. 맞니? 같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상황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다. 자, 그리고 얘들아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뭐지? 뭘까? 그렇지. 총 뭐를 세는 거라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사건의 총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런 상황을 세는 거지. 이 몇 가지 중에 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거 절대 안 궁금하단 말이야. 총 몇 가지입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 궁금한 거야. 오케이? 총 개수를 세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원순열의 총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네? 그래서 교과서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다. 얼마? n명을 원탁에 앉추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n 마이너스 얼마? 1 팩토리얼이다 라고 적혀 있다. 책에서는 도구나 카우나 다 아는 거겠지. 자, 이래 하지 말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셀 거냐라고 하면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을 우리는 어떻게 풀 것입니까? 풀이는 총 두 가지로 풀 겁니다. 첫 번째는 뭘로 풀 거냐면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염색 문제라든지 그냥 일반 원탁에 앉춘 경우다. 어떤 경우? 뭐라 했지? 일반적인 원탁에 앉추거나 원탁이거나 또는 색칠 문제다. 조건 없는 색칠 문제다. 자, 합시다. 일반적인 원탁 문제거나 조건 없는 색칠 문제다. 말 그대로 회전해서 같은 걸로 취급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자,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나열을 하래요. 자, 그냥 나열하래. 그러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색칠을 하래. 뭐 조건이 없네. 예를 들어서 뭐 색칠인데 빨간색 옆에 파란색이 반드시 색칠을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야. 뭐 간단하게 원탁에 5가족을 그냥 앉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입니까? 조건이 있어 없어? 없네. 괜찮지?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요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직순열. 말 그대로 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냐? 첫 번째는 뭘로 표현하고 직순열로 표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상황을 표현할 거야. 쌤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핀 꽂고 한 바퀴 돌려라고 한다. 뭐라고? 핀 꽂고 한 바퀴 돌리세요. 핀 꽂고 1회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를 찾을 거냐라고 하면 같은 상황을 찾을 거야. 무슨 상황? 같은 상황을 찾으시면 됩니다. 뭔 쌉소리냐? 제일 좋은 거 뭐라고? 샘플링. 뭐 많이 모르면 샘플링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번 보자.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5명의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을 어디에 앉힐 거라고? 원탁에 앉힐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원탁인데 자리가 총 몇 개 있을까? 5개가 이렇게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같은 상황으로 한번 보자. 일반적인 상황이다. 원탁에 앉힐 거야. 어떤 특별한 상황 있어 없어?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 5명을 첫 번째는 무슨 순열 할 거라고? 직순열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갑시다. 이 녀석 핀 꽂고 한 바퀴 돌려보자. 같은 상황 총 몇 번 나와? 5번 나오겠네. 괜찮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나누면 돼? 5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두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상황이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대. 자, 여기에 두 자리가 있고요. 여기 두 자리가 있고요. 여기 한 자리 있고요. 여기 한 자리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6명을 앉힐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상황이다. 원탁은 아니죠.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6명 여기 앉힐 거래. 그럼 첫 번째 뭐지? 직순열 몇 팩토리얼? 자, 얘들아, 이 직사각형 핀 꽂고 한 바퀴 돌려보자. 같은 상황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와? 몇 번? 2번 나오잖아. 자, 언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거잖아. 그리고 돌아갔을 때 끝이잖아. 같은 상황 몇 번 나온다고? 2번. 그래서 얼마? 별 조건이 없다면은 첫 번째 뭐 하시고요? 직순열 하시고요. 그리고 핀 꽂고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하나 보자. 다비드 별 보자. 자, 여기다가 지금부터 나는 뭘 할 거라고요? 색칠을 할 겁니다. 정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 다비드 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내가 지금부터 염색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간주할 거래. 자, 그러면은 생각. 자, 특별한 상황 있다 없다? 없어. 나는 그냥 색칠만 하면 되는 거야. 뭐 누구 옆에 누구 오지 마라 이런 말 없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뭘 하면 된다고?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직순열. 그냥 있는 색칠 다 하세요. 몇 군데지? 한놈, 두식이, 석삼도우리, 오종, 육경, 칠면조 총 몇 개? 7군데 그냥 색칠하면 되겠네. 몇 팩토리얼? 7 팩토리얼. 자, 핀 꽂고 한 바퀴 돌려보세요. 같은 거 몇 번 나와? 3번. 아닐걸? 좀 더? 안 나와요. 신선한데? 핀 꽂고 돌리면 같은 거 그림이 그지 같아서 그렇나? 정삼각형 두 개야? 그럼 이제 됐지? 같은 거 몇 번 나와? 6번. 6번 좋아요. 그래서 뭘로 나누시면 됩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런 형태들이다. 자, 일반적인 원탁 또는 조건 없는 색칠입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뭐하고? 그냥 직순열로 색칠하시고 핀 꽂고 한 바퀴 뭐 하시면 된다고?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 할까 안 할까? 호락호락 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건이 있는 원순열입니다. 조건이 있는 원순열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 앉힐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지. 막 이렇게 앉추는 거야. 저 5명이 좀 그 시간에 6명을 앉춘다라고 하자. 와, 한 가족 6명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마주 봐야 된대. 왜? 서로 눈빛 교환 하셔야 되는가 봐. 맞지? 자, 엄마 아빠가 마주 봐야 된대. 괜찮나? 자, 요런 상황.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명이지? 6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조건이 생겼다. 맞지? 자, 그래서 형은 요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뭐 결정을 한다? 보스 결정을 할 거야. 보스 결정 문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원탁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겁내하는 게 뭐지? 회전하면은
같아졌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원탁이 위험한 거야. 일반 순열하고 다른 게. 괜찮지? 자, 근데 원탁이 어떤 상황이 하나 발생함과 동시에 이 원탁은 원탁이 돼버려, 안 돼버려? 안 돼버려. 왜? 내가 이래 앉았어. 그럼 이제 원탁 돌리면 내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 이렇지는 않잖아. 자, 예를 들어서 원탁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부터 이 탁은 원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뭔 말이냐? 보스를 결정해서 이 원순열을 무효화시킬 거야. 자,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다. 아까 전에 했지만 6명인데요. 6명 가족이 있는데 자, 엄마와 아빠가 마주 봐야 된대. 엄빠가 마주 봐야 된대. 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상황 만들어 보자.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총 6개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엄마 아빠가 마주 봐야 된대. 자, 지금부터 보스를 결정하자. 자, 엄마 아빠가 마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보스가 하면 되겠네? 보들? 누구 보스 할까? 뭐, 보통 이제 집에서 엄마가 보스지. 자, 그래서 엄마가 보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스를 앉힐 거예요.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한 가지다. 왜? 지금은 이게 무슨 탁이야? 이 자리나 돌리면 이 자리나 돌리면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다 어떤 자리야? 같은 자리야. 그러면 자, 다시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입니다. 자,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한 가지예요. 엄마 어디 앉을까? 여기 앉아 그냥. 괜찮지? 자, 그럼 다시 가자. 이제 아빠는 어디 앉을까? 자동 결정이다. 어디야? 그래서 여기 아빠 앉아야 돼. 그럼 경우 수 몇 가지? 한 가지. 자, 엄마 아빠 지금 앉은 상황이야. 엄마가 벌써 앉았어. 그럼 이거 원탁이 아니요? 아니다. 왜?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지금 남은 자리 몇 자리? 4명 다 일렬로 배열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요번에는 이런 형태다. 자, 이런 상황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요, 엄마 아빠 여기 앉았기 때문에 요 둘이 자리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회전해서 같은 거기 때문에 자리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 자, 뭔 말이냐? 간단하게 하나 봐줄게. 여기 엄마 여기 앉아 있고 아빠 여기 앉아 있어. 4명 가족이라 하자. 그럼 요 A, B야. 자, 그럼 우리가 두 자리 남은 거는 2팩토리얼로 끝낼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그럼 A, B 앉을 수 있고 B에 앉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자리 바뀐 상황이면 여기 엄마가 앉고 여기 아빠가 앉으면 A, B나 아까 전에 A, B나 첫 번째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엄마 앉아서 원탁에 앉아서 궁디 뛰면 안 돼. 자리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스 절대 자리 뛰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상황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보자. 요번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금술이 좋아. 그래서 같이 앉으래. 자, 그럼 또 같이 앉는 상황 만들어 보자. 보스 누구라고? 호들? 보스 누구야? 엄마.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엄마 앉았다 치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웃해서 앉으래. 이웃해서 앉혀보자. 아빠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그래, 둘 중에 한 군데 앉았으니까 몇 가지 경우수? 그럼 여기 아빠 앉았어. 남은 자리 몇 개? 4개. 앉아서 원탁이 아니야? 아니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뭐 하면 된다고? 내가 보스를 결정해서 안축하고 그 특별한 상황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얘들아, 원순열인데, 자, 요렇게 있다 치자. 자,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1명, 2명, 3명 요렇게 앉고 있어.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그냥 앉추면 된대. 회전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하재.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표현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별 상황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된다고? 직순열하고 핀 꽂고 돌리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직순열 합시다. 총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호들아, 핀 꽂고 돌리면 같은 상황 몇 번 나와? 그렇지. 나오진 않는다. 왜? 여기가 옥쌤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3번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지. 여긴 1명이고, 여긴 2명이고, 여긴 3명짜리니까는 돌려봐야 같은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진짜? 자, 그래서 원순열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냐만 보면 돼. 첫 번째 조건이 없다.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나열하실 거예요. 핀 꽂고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 몇 번 나온지만 내가 확인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두 번째입니다.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조건이 존재했으면 존재했는 어떠한 그 대상을 내가 보스로 결정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내가 세면 됩니다. 자, 얘들아,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라고 물으면 얘들아, 이건 핑퐁 돌린 같은 데가 다 나오지. 맞지? 그래서 한 가지야. 그럼 이 상황이면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면 봐라. 얘들아, 이 자리랑은 돌리면 같은 자리가 누구인겨? 이 자리랑. 그럼 이 두 자리는 뭔 자리라고? 같은 자리야.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자리랑 같은 자리 돌리면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니까 한 가지야. 여기까지 괜찮나? 근데 요 자리는 돌리면 같은 자리가 얘밖에 안 돼. 그래서 얘들 둘이 뭐 하는 거라고? 같은 자리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 자리다. 요 자리 핀 꽂고 돌려봐라. 같은 자리 누구 자리야? 여기요. 그럼 얘들 둘이는 뭐 하라고? 같은 자리로 취급할 거야. 자, 다시 간다. 요 자리는 핀 꽂고 돌리니까 같은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요. 맞니? 자, 그러면은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 아니면 나 아니면 너야. 그래서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이 탁자에서의 경우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존재한다면은 뭐라고? 그 조건이 있는 보스를 결정해서 내가 자리에 앉추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목적은 단 하나다. 원순열을 어떤 순열로 바꾸기 위해서? 직순열로 바꾸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원순열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기냐? 자, 두 번째 봅시다. 중복순열입니다. 중복하니까는 갑자기 삼계탕 먹고 싶은데. 호들이 뭐 먹노? 중복 때. 복날에 뭐 먹노? 삼계탕 먹어야. 삼계탕 먹나? 치킨 안 먹고? 저는 비싼 거 잘 안 먹어요. 아, 치킨이 삼계탕이랑 비싼 걸 잘 안 먹는다고? 네. 입이 좀 고급이 아니고 보급이가. 자, 두 번째입니다.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입니다. 일단 내용은 할 건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중복순열은 그냥 뭐 사용하면 되십니까? 곱사건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사건? 곱사건 이용. 이 나는 조금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중복순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얘들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였지? 라고 하면 총 네 가지로 나눠서 순열이냐 조합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가 뭐냐고? 첫 번째 서로 다른 먼 개에서 n개에서 두 번째 r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뭔 소리야? 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지? 왜 혼자 해수술하지? 순열. 자, 순열이다. 순열과 조합은 네 가지로 선택을 해서 무조건 이제 표현할 건데, 순열은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중복하지 않고요. 네 번째는 배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린 NPR이라고 적기로 했다. 맞지? 조합이었다.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중복해서 뽑지 않을 거고요. 배열이 있다 없다?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CR로 표현하기로 했다. 자, 모든 것은 순열과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은 다 네 가지로 표현하면 돼.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러면 중복순열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두 번째 몇 개 뽑을 거라고요? 몇 개? 알게다 임마. 알게를 선택을 할 겁니다. 세 번째가요. 중복해야 돼요? 중복하지 않아야 돼요? 해도 되지 않나요? 당연히 중복수니까 중복을 허락할 겁니다. 중복을 허락할 거야. 그 말은 똑같은 거 또 뽑아도 된다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순열과 조합할 때는 우리가 앞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 순열과 조합에서는 n은 반드시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지? 자, 근데 지금 상황이다. 중복해서 막 쭉 뽑아도 되는데 3개 있는데 몇 번 뽑을 수 있다고? 한 100번도 뽑을 수 있단 말이네. 왜?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r과 n의 대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r이 n보다 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말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정신을 못 차리노. 네, 저 자다 가봤어요. 형아 잠은 또 잘 깨워주는데 일로 온나? 네. 죽방 한 3대만 하자.
아, 갑자기 잘 되나? 영 집중이 안 되거나 하면 형을 갖다 줄게. 그걸로 갖다 줄게. 한번 봐라. 그러면 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아니야? 뭐 한 잔 묻고 왔나? 하가 뭐 해롱해롱해. 자, 보자. 네 번째는 뭐라고? 배열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겠지. 이거 괜찮지? 자,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적을 겁니다. 얼마? n 파이 r 이렇게 적을 거예요. 너는 얼마요? n의 r제곱이다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거 괜찮나? 자, 근데 얘를 쌤이 이야기했잖아. 얘는 뭐를 이용해서 할 거라고? 곱사건 이용할 거야. 자, 어떤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자. 아니다. 자, 숫자 카드가 1부터 5까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중복해도 됩니다. 1부터 5까지를 여러 번 뽑아도 되는데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라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가면은 5개의 공 중에 중복해서 몇 번 뽑으면 된단 말이야? 3번 뽑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5파이 얼마? 3. 그래서 얼마? 5의 세제곱이다 라고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건데 얘들아 기호로 쓰지 말고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쌤이 이야기했잖아. 무슨 사건 이용할 거라고? 곱사건 이용하면 돼. 그러면 뭐라고? 1부터 5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세 자릿수 만들 거래. 그럼 장판 몇 개 깔면 돼? 3개 깔면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도 총 몇 가지? 5가지.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 수 총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무슨 사건 이용하면 돼? 곱사건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보통 애들 중복순열 뒤에 가면 중복조합 나오는데 쌤 뭐가 n이고 뭐가 r이요? 고민하지 마. 그래서 첫 번째 중복순열은 중복순열 nr 고민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된다고? 곱사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의 법칙 이용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AAA, BC다. 자, 얘를 지금부터 나는 일렬로 배열을 할 겁니다. 같은 게 AAA라는 게 3개가 나왔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나는 지금부터 이 같은 것을 어떻게 볼 거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앞에 있는 A를 A1, 뒤에 있는 A를 A2, 세 번째 있는 애를 A3 하고 BC 이렇게 표현해 보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지금 같은 게 아니라 뭐라고?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괜찮지? 자, 그럼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수는 총 몇 가지? 5팩토리얼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5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원래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뭡니까? 라고 하면 A1, A2, A3 얘들 일렬로 배열하는 A1, A3, A2 그리고 A2, A1, A3 괜히 3개 했네. 힘들어 죽겠네. A1 와, 또 해야 되잖아. A3, A1, A2 버려. A3, A2, A1 자, 이 지금 나타난 이 6개는 다 같은 겨 다른 겨? 원래 문제에서는 같은 거다. 맞지? 자, 이 녀석들이 다 중복돼서 나타났네. 그래서 이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은 다 어떤 거라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나누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문자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체 직순열에서 같은 것이 중복된 만큼 뭐 해주면 된다고? 일렬로 배열한 만큼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가 어디에 많이 쓸 거냐면 어디 찾기? 길찾기 문제에서 찾을 거야. 무슨 문제? 자, 길찾기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다. 첫 번째가 기본 길찾기다. 자, 기본 길찾기입니다. 말 그대로 빵카가 없는 경우야. 그냥 제일 심플한 경우다. 자, 어떤 경우?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있는 A에서 여기에 있는 B까지 최단거리로 갈 거예요. 빨리 앉아라. 앉아.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거야. 자, 최단 거리로 간단 말은 와리가리 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일로 갔다 일로 가면 벌써 두 가지다. 근데 두 번만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A에서 B까지 제일 최단 거리로 간다. 이제 조이스틱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탁탁탁탁 위로 탁탁탁 세 번 가면 되겠네. 자, 어떤 형태? 최단 거리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고? 네 번 가시고 위로 몇 번 가면 돼? 세 번 가면 되겠다. 요거 괜찮나? 자, 요런 형태들로 가면은 나는 A에서 B까지 제일 최단 거리로 가게 되겠네. 체급제. 자, 그러면은 가자.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얘들아 쭈루룩 쭈루룩 가는 게 아니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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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이렇게 가도 되겠네. 결국은 이 화살 표시를 무슨 배열하면 돼? 일렬로 배열하면은 결국 무조건 B만큼은 가겠다. 왜?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3번 가면 무조건 B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할 거라고? 일렬로 배열한 겁니다. 총 몇 가지? 7가지. 7팩토리얼 같은 거 몇 번? 4번. 4팩토리얼. 그리고 너도 얼마? 3개, 3팩토리얼로 뭐 해주시면 됩니까?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요. 보통 이것을 일반적으로 쌤은 이렇게 표현한다. 가로, 세로, 합팩을 가로팩, 세로팩으로 뭐 하면 된다고? 나눠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일반적인 길찾기다. 뭐라고? 가로, 세로, 합팩을 뭘로 나누면 된다고? 가로팩, 세로팩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만약에 입체라고 한번 해보자. 입체. 그러면 가로, 세로 뭐가 생긴 거지? 가로, 세로 뭐 생긴 거지? 차원. 높이 되면. 차원. 그렇지.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생겼다. 자, 그럼 입체도형에서 가는 길찾기, 일반적인 길찾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로, 세로, 높이 합팩을 가로팩, 세로팩, 높이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두 번째다, 두 번째.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 할까? 호락호락 하지 않을까? 호락호락 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무슨 문제? 빵카 문제다. 벙커 문제다, 벙커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야.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거야. A에서 B로 갈 건데, 와, 좁아. 여기에 호들이가 똥 싸놨어. 호들이가 이렇게 똥을 싸놨네. 놀이땡땡아 이래 똥 싸놨어. 그럼 밟고 가야 돼, 피해 가야 돼? 피해 가야지. 이쪽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어둬서 무방은 하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서 똥 밟고 지나가는 경우의 수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빵카가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똥 싸놨는데 옆에다 뭐 싸놨으면, 오줌까지 싸놨으면은 밟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경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은 뭘로 풀 거냐면 합의 법칙으로 풀 겁니다. 빵카 문제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풀 겁니다. 합사건으로 풀 거야. 자, 여러분들 잼미 때 많이 했잖아. 뭐 했노? 한 가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너 또는 너다. 맞니? 그래서 너 또는 너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너 또는 너니까 몇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또는 세 가지니까 네 가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여기서는 너 또는 똥 밟고 못 오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못 오네.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너 또는 너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너는 3 또는 1이니까 몇 가지? 네 가지. 너는 4 또는 1이니까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똥 또는 4니까 몇 가지? 네 가지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 올라가면 네 가지 또는 네 가지니까 몇 가지? 8가지고요. 이 자리는 4 또는 5니까 몇 가지? 9가지고요. 그래서 B는 8 또는 9니까 총 몇 가지? 17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얘들아, 합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 쓰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적어도 몇 번 풀으라고? 2번 풀어라. 왜? 첫 번째 특분인데 17가지 나왔어. 두 번째 특분인데 19가지 나왔어. 그럼 인생 확률 게임 하지 마. 그럼 세 번째 또 풀어. 세 번째 풀인데 21가지 나왔어. 그러면 뭐 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욕을 하시면 됩니다. 병신아, 어떻게 세 번 풀었는데 세 번 다 다르게 나오냐? 적어도 세 번 풀면 2개는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2개 같은 게 나오면 강단 있게 하고 싶으면 강단 있게 하시고요. 첫 번째 17개 나왔어. 두 번째 19개 나왔어. 세 번째 17개 나왔어. 뭔가 쪼려. 네 번째 또 풀는데 19개 나왔어. 난리 났지, 그거는. 맞지? 그 정도에서 그런 상황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합사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로 있을 건데,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유형들은 문제로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중복, 뭐라고?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네요. 그냥 여기까지 내용